안녕하세요. 회로이론 2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이론 2는 회로이론 1에 이어서 교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챕터 이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교재 기준 라인 챕터긴 한데 지금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목은 사이누소이달 앤 페이저입니다. 페이저라는 게 처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래 회로이론 1에서 배웠던 DC 커런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DC가 뭐였죠? 제가 전력전자 강의에서도 수업을 했었는데 DC는 뭐냐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 시간축이 있고 여기 전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전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를 나타낸다. 사실 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은 부호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지금 플러스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회로는 사실 이거는 너무 간단해서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이런 간단한 회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 전류가 컨스탄트하게 유니 디렉션 한쪽 방향을 흐른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고 이제 지금 배울 AC는 뭐냐? AC는 뭘까요? AC는 DC랑 다르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걸 우리가 AC라고 합니다. AC인데 이거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쓰고 대표적으로 사인, 신, 시누소이달 커런트가 있죠. 한마디로 그냥 전류가 이렇게 사인의 형태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형태에는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이번엔 하나의 쭉 그려볼게요. 여기가 I고 여기가 T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아까 말했던 사인파 형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삼각형 형태도 있을 거고 이제 조금 이렇게 짧게 그리면 사각형 형태도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다 AC 형태입니다. 부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DC에선 없었던 이제 새로운 특성이 하나씩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주기라고 하죠. 대문자 T라고 쓰는데 얘를 사이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형이 다시 원래 만약에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만큼 가는 시간이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피리어드라고도 부르면서 단위는 세컨드입니다. 몇 초마다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t를 주기라고 했을 때 t의 역수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프리퀀시죠. 그래서 단위는 헤르츠고 1초에 몇 번 진동하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정도만 하면 AC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우리가 익힌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가 평균 값을 낼 때 이렇게 DC는 평균을 그냥 내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것처럼 시간분의 전력량 이렇게 내면 되는데 AC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한 주기 동안 만약에 사인파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죠? 그래서 결국 평균을 내보게 되면 얘는 평균이 0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AC에서는 조금 특이하다기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평균을 내는데, 여기서는 보통 RMS라는 값을 씁니다.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루트 민 스퀘어라는 건데, 루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거의 루트고, 민은 평균이란 뜻이고, 스퀘어는 그 제곱이란 뜻입니다. 어떤 거의 제곱.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RMS, 이거를 그래서 VRMS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일단 루트가 있고, 여기 안에 평균을 낼 건데, 제곱해서 평균을 냅니다. 제곱을 하면 이 음수인 부분이 여기 양수로 뒤집어지면서 우리가 그래도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 나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라디안과 디그리를 비교를 좀 해야 돼요. 디그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도라는 거고, 라디안은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1라디안은 2파이분의 360도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해보면 57.3도가 대략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이 파이가 3.14죠. 그래서 대충 6입니다. 6보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360을 6보다 조금 더 큰 걸 나누면 57.3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조금 변환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라디안 값은 180분의 파이에다가 디그리 값을 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60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180분의 파이 곱하기 60도니까 이게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겁니다. 이 라디안과 디그리를 헷갈리게 되면은 계산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이는 잘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필요한 건 또 뒤에서 보충을 바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AC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3번 바로 복소수라는 거를 한번 배워봅시다. 컴플렉스 넘버. 지금 제가 수업을 상당히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벅차다 싶으시면 배속을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컴플렉스 넘버,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죠.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는데, 이 회로 이론에서는 컴플렉스 넘버에서 페이저라는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페이저가 뭐냐? 페이저는 삼각함수에서 뭐 사인이라고 대표적으로 합시다. 사인의 크기와 위상을 담은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복소수를 z는 x 플러스 jy라고 나타내면 요거는 렉탱귤러 폼입니다. 여기서 그쵸? j는 우리가 흔히 아는 i랑 같은 거고 루트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r의 파이 각도 이렇게 쓰면 얘가 폴라폼입니다. 극방 정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를 또 r의 exponential j 세타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exponential 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일러 공식.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E의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건데, 앞으로 하나하나씩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 폼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면은 먼저 렉탱귤러 폼을 폴라 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실 그리고 이 폴라 폼이 페이지 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라고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하면,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 폴라 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는 약간 공식처럼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데 변환을 하는 거는 x 플러스 jy를 r 파이라고 나타낼 때 r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파이는 아크탄젠트의 x분의 y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평면, 그 복소 평면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리얼축, 여기가 이미지너리 축이죠. 그러면 뭐 x, y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r이고 얘가 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 파이는 여기서 탄젠트 파이가 x분의 y니까 파이는 아크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 또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있냐고 하면 R의 파이 각도가 R의 2의 J 세타니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얘가 R 코사인 세타라고 할까 그냥 세타의 J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크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 공식처럼 약간 받아들이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플렉스 넘버를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을 했잖아요. Z는 X 플러스 JY는 R의 파이 각도 그리고 R의 2의 J 파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폼들을 각각 쓰면 좋은 연산이 있습니다. 언제 좋냐? 일단 결론 먼저 쓰면 더하기 and 빼기에는 어떤 게 좋겠어요? 이렇게 더하기로 이루어진 렉탱귤러 폼을 쓰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엔 나누기에는 이 폴라 폼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1번 3번으로 할까요? 얘를 3번으로 하고 여기를 3-1번으로 합시다. 만약에 Z1 플러스 Z2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각각이 Z1이 X1 플러스 JY1 Z2가 X2 플러스 JY2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바로 계산이 끝나겠죠? 당연히 더하기도 마찬가지니까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렉탱귤러 폼으로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좀 써줄까요? 더하기 빼기 디션 and subtraction 더하기 n 빼기라는 거고 multiplication 곱셈은 어떤 폼으로 하면 편하냐면 얘는 폴라폼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 Z1이 R1 파이1이라고 했을 때 Z2가 R2 파이2가 되겠죠? 이거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얘를 폼을 살짝 변형해보면
R1의 exponential j 파이 1이 될 거고 R2의 exponential j 파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곱해 볼게요. z1, z2는 상수 곱해진 개수끼리 먼저 곱해진 다음에 exponential은 j의 파이 1 플러스 파이 2가 될 거고 얘를 다시 폴라 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셈은 폴라 폼으로 상수는 곱해주고 각도는 더해주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알았을까요? 나누기, 디비전 이것도 역시 폴라 폼으로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뭐 이건 똑같을 테니까 그대로 복사를 붙여서 해보면 그리고 바로 연산을 들어가겠습니다. Z1, Z2겠죠? 그러면 R1, Y1, R2, Y2인데 얘네는 R1, R2의 2의 J 파이 1이고 2의 J 파이 2죠. 그러면 R1, R2의 2의 J의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1이 될 거고 이건 다시 R1, R2의 또 빼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R1은 일단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사칙 연산들이 있는데 얘네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각 폼을 변형하면서 써주셔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새롭다기보다는 우리 알아야 될 연산이 또 있는데 뭐냐면 레시프로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역수를 취한다는 거예요. 역수를 취할 때는 어떤 폼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폴라 폼이 좋습니다. z를 r의 파이 각도라고 했을 때 이거는 2의 j 파이죠. 그래서 우리가 z분의 1을 해주면 r분의 r의 2의 j 파이분의 1이고 얘는 r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j 파이가 됩니다. 결국 r분의 1의 각도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수를 할 때는 그 개수 부분은 역수해주고 각도는 마이너스를 써주면 된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맥락으로 루트를 씌울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폴라폼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z는 똑같이 r의 파이고 얘는 r의 2의 j 파이니까 만약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j는 루트 r 상수는 그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루트 r의 각도만 2분의 파이가 된다. 역수를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니까 얘 켤레 복소수를 만드는 게 있죠. 영어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Z 스타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하면서 하고 이 Z 스타는 사실 Z를 먼저 정의를 할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X 플러스 JY라고 하면 Z 스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X 마이너스 JY 이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꾸는 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R 폴라폼은 R의 파이죠. 근데 얘가 R의 2의 J 파이니까 이 J에 있는 이 파이만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허수 부분만 바꿔주는 거니까 따라서 2의 J의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고 얘는 R의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면 우리가 파이에만 위치를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빨리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연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빠르다 싶으시다면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기가 몇 번이었죠? 3번이었죠. 이제 4번 네모로 가면 실제로 페이저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 오일러 공식에서 E의 J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라는 걸 알았죠. 여기서 이 코사인이 리얼 파트 실수부고 이 사인 세타가 그냥 IM만 쓸게요. 이미지너리 그 허수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T를 VM 피크 사이즈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봤던 복수 평면을 한번 더 다시 갖고 오면은 y 보통 이게 보통 모양이죠. 세타 말고 파이를 씁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 코사인 세타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각도 이거 파이 말고는 오메가 플러스 통일을 합시다. 오메가 플러스 파이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 코사인 세타는 누구냐? 이 복수 평면에서 이 리얼 파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얼 파트의 Vm, E의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요?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다시 풀어보면 리얼 Vm 이거는 이제 오일러 공식으로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리얼을 취해주면 실수포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수포가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파이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거꾸로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 vm이 있을 거고 2의 j파이와 2의 j 오메가 t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시간과 관계없는 이 텀이 있어요. 얘는 지금 시간 무관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왜? 여기는 t가 여기는 t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서 이 시간이 없는 얘를 우리가 정확히는 페이저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없어야 돼요. 페이저 보면은.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j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죠. 얘는 사실 보면은 이 복수평면에서 단위원입니다. 크기가 1인. 한번 보면 리얼의 이미지널이죠. 여기가 오메가 t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원의 방정식에서도 알듯이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여기가 코사인 오메가 t고 여기 높이가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거는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구조가 정확히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E의 J 오메가 T는 그 크기가 1인 단위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를 가지고 또 타임 도메인이 아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얘를 표현할 때 v는 페이지를 갖다 쓴다는 겁니다. vm의 ej 파이, v는 vm의 각도 파이,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랑 지금 노테이션이 다른데 제가 글씨로는 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 얘는 타임 도메인이라 소문자 v이고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이라 라지 v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볼드체로 쓰는 게 맞는데 어, 실제로 볼드체로 쓰긴 쉽지 않으니까 지금만 한번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색을 칠해볼게요. 아래 얘는 볼드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4번으로 가서 이 타임 도메인과 페이저를 우리가 왔다 갔다를 조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태까지도 많이 연습을 했지만 이 타임 도메인이라는 거는 뭐 사인, 코사인이 보이는 형태고 페이저는 어쩌고 각도 어쩌고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뭐 R 그냥 R의 각도 파이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연습을 계속 할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VT를 예를 들어 리얼 파트 V의 EJ 오메가 T라고 해봅시다. 이 V는 얘입니다. 페이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 VT를 미분을 한 거를 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VM의 마이너스가 생길 거고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페이저를 나타낼 때는 보통 코사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코사인이 기본이다. 그래서 모든 형태를 코사인 어쩌고로 해야 얘가 각도가 어쩌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인이 있으면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줘 보면, 바꾸는 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v 오메가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럼 다시 리얼 파트의 오메가 vm의 e의 j 각도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플러스 90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 익스포넨셜은 우리가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e의 j 오메가 t의 e의 j 파이의 e의 j 90을 이렇게 나눠줄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얘가 아니고 이렇게는 흔히 볼드치로 썼던 이 페이지 폼이죠. 얘가 아니고 이 페이지 폼이죠. 얘가. 그래서 얘를 다시 리얼 파트의 오메가 페이지 이 볼드체로 써준 다음에 2의 j 오메가 t가 있을 거고 2의 j 90이 있을 건데,
얘는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써보면 코사인 90에 j 사인 9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0일 거고 얘는 1일 테니까 얘는 j가 나와요. 그래서 리얼의 j 오메가 v 2의 j 오메가 t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하면은 vt가 이 페이저 폼으로 이렇게 v2 j 오메가 t로 나타냈을 때 한 번 미분한 거는 이렇게 j 오메가가 앞에 붙는다는 겁니다. 이 상관관계를 조금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이 유도 과정은 사실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 결론만 좀 아시면 되는데 dv dt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페이저 그 폼에서는 j 오메가가 붙고 반대로 적분을 해주면 j 오메가를 나눠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이거는 페이서 도메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타임 축과 페이저 축이 반대로 간다. 미분해주니까 작아져야 될 것 같지만 곱해져서 커지고 적분해주니까 반대로 나눠서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어쨌든 우린 결론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뭘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냐면 여기서 코사인과 사인 변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그림을 그려서 할 건데 단순히 외우셔도 되지만 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 그림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코사인 축이고 이게 사인 축이에요. 그리고 파이 각도는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지만 결국 이 코사인 각도로 이 사인을 표시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똑같이 쓰면 되고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얘는 지금 보면 마이너스 사인을 우리가 코사인으로 바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을 보면 이게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은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사인인데 그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식의 방향이 플러스였으니까 그쵸? 코사인에다가 이 90도를 더해주면 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코사인에다가 90도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변환을 조금 더 저희가 연습을 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운데 한번 다시 아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사인 A와 코사인 A-90이 같은 걸 증명하고 마이너스 사인 A는 코사인 A 플러스 90인 거를 증명하여라 라고 했을 때 아까 그린 거 똑같이 그대로 그립니다. 이게 플러스고 여기 코사인이고 사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코사인에다가 뭐를 해줘야 사인 A가 되냐는 거예요. 그죠? 코사인에서 사인이 되려면 90도를 거꾸로 가야겠죠? 그래서 코사인에서 90도를 거꾸로 가야 사인 A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사인 A는 지금 얘가 사인 A니까 얘가 마이너스 사인 A겠죠? 결국 코사인 A에서 90도를 더해줘야 마이너스 사인 A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번 더 천천히 돌려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고
하나 더, 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풀 테니까 다음 영상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